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주간 세 번째 썰 시간입니다. 저희 썰 방송을 하고 딱 업로드를 했는데 네. 저한테 바로 한 에이전트가 전화가 왔어요. 올리자마자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구단 관계자가 또 경남 얘기했더니 네. 뭐 이렇게 많이 풀었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럴 때마다 이게 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싶은 네. 생각도 좀 들어서 기분이 좋고요. 네. 저희 썰로 이제 팬들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열심히 하게 된 원동력이 됩니다. 네. 이번 주말 썰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송 이후 나왔던 소식들에 대해 다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볼만찬 비하인드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날쌘돌이 이영표가 강원FC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쇼킹한 소식.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저희가 사실 떡밥으로 이거를 했다가 저희가 편집을 했었는데, 다른 데서 캐치할까 봐. 네. 그랬었는데, 뭐, 이게 이영표와 지근거리에 있는 한 축구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도가 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안 믿겨. 이런 얘기하고. 사실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영표 강원 대표이사 얘기는 웬만한 축구 기자들 다 알았어요. 정말. 근데 이게 왜 과연 단독 보도가 안 나왔냐? 아무도 왜 못 찔렀냐? 다들 이게 일말의 의심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영표가 왜? 그러니까 강원 구단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 구단이 뭐 시도민 구단이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영표가 왜 갑자기 대표이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능 잘 찍고 계시다가. 네.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취재가 되진 않았지만 일단 뭐 박종환 대표이사가 이제 물러나는 게 확정이 되고 그렇죠. 이번 달에. 네, 강원도에서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를 찾았는데 여러 인물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11월 말부터 이영표가 좀 수면 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취재한 바로는 이 민주당 내에 이제 구단주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의 은수미 시장은 이제 김남일 감독을 썼었고요. 경남의 김경수 지사는 이제 설기현 감독을 썼는데 2002년 월드컵 멤버들과 함께 하니까 뭐 여러모로 좋은 점, 장점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들을 좀 전해 듣고 최문순 도지사도 2002년 멤버를 찾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영표 지금 대표죠. 이영표 대표는 홍천 출신이니까 여러모로 좀 뭐 그런 접점이 좀 있었죠. 이 놀라운 거는 이 자리가 단장도 맞아요. 예. 대표이사라는 건데 아마도 이영표의 마음을 돌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대표이사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김호곤 손FC 단장도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단장이에요. 축구인 중에 지금 뭐 제가 알만한 대표이사는 조광래 대표이사 정도인데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이 젊은 나이에 그렇죠. 구단 대표이사라면 구단의 최고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구단주를 제외하고 제일 높은 자리다. 단장이었으면 대표 눈치도 봐야 되는데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사실 구단주는 명목상 구단주지 구단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축구는 다 맡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영표가 아마 대표이사 자리에 간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한 걸 다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또 성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단장이나 전력 강화 부장보다는 좀 덜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영표의 마음을 얻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아마도 이 부분이 뭐 제대로 밝혀지면은 다시 한번 썰에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제안을 받고 이제 이영표 대표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하는데 김병수 감독과 바로 만났는지 전화 통화를 했는지는 뭐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락을 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했겠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선수단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영표가 이제 대표이사가 됐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게 이거였는데 실제 몇몇 선수들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직접. 어제도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벌써 소문이 나오는 게 과거 중동에서 뛰었던 수비수가 강원에 갈 것이다. 네. 현재 K리그 팀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가 강원에 갈 것이다. 이 모든 작업을 이영표가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느낌이 약간 이거예요. 이영표는 지금 본인이 네. 레비 회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토트넘. 네. 그러니까 레비는 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단주가 있고 바로 밑에 자리. 그러니까 우리 구단으로 치면 대표이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할, 레비가 직접 선수 영입하고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본인이 롤모델로 잡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영표 대표의 등장으로 내년 K리그가 더 풍성해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병수 감독과 어떤 케미를 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영표 감독 대표가 여러 팀들 만약에 똑같은 제안이 왔었어도 강원을 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김병수 축구에 대해서 이영표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수병 하면서 좀 새로운 축구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영표 그 대표는 항상 좀 새로운 축구, 좀 선진 축구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설파를 많이 하던 분이어서 병수볼이랑 하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성향과 성격을 보면 네. 그냥
아직 뭐 본격적인 일은 없었지만 네. 성향과 성격만 보면 아 이게 맞을까? 다들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강대강 예, 예. 느낌 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다음은 이제 창기자 단독이었죠. 대전이 이민성 23세 이하 대표팀 수석 코치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고 네. 밖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면서 후보 3명 어느 정도 공개가 됐죠. 실명으로 저희가 까면 외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신 분은 박태하 감독이고요. 이엔벤, 예. 승격 경험이 있는 감독은 조덕재 감독 그리고 연령별 대표 지도자를 한 분은 이민성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셋이 후보였고요. 지난주 대전이 이제 이들과 심층 면접을 했고 면접을 한 박태하 감독은 그 자리에서 약간 고사의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후보에서 멀어졌고 네. 조덕재 감독과 이민성 코치 2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젊은 지도자인 이민성 코치가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감독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 오히려 이민성 코치가 감독이 됐다는 소식보다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들었어요. 김은중 코치도 같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실제 둘 사이가 굉장히 가깝고 15년 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과거 인도 대표팀 감독 후보에 최종으로 물망에 올랐던 게 이민성 감독이었는데 그때도 이 김은중 코치가 패키지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성 코치가 수비, 김은중 코치가 공격을 담당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그림을 그렸었다고 해요. 물론 뭐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대전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은중 코치는 대전의 절대적인 레전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는 게 그림이 맞지 않냐? 실제로 이민성 코치가 강력히 동행을 원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뭐 간다는 뭐 얘기들이 돌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부터 고사를 했어요. 제가 뭐 김은중 코치랑 뭐 연락을 취해서 들은 것도 있고 한데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 대전에 갔어요, 김은중 코치가.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은 팬들이 그랬죠. 아, 이민성 감독 나보내고 김은중 코치 빨리 올려. 아, 그럼 이민성 감독을 압박할 수 있는. 김은중 코치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히 감독이 뒷박을 맞아요. 깐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나랑 좋았던 관계인 사람이랑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친해서 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초반에 싹을 자르자. 물론 이민성 코치는 같이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는데 네. 어쨌든 차라리 한번 섭섭하고 말자. 저는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길게 보자는 거죠. 김민중 코치가 굉장히 역시 사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느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민성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대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선수단 구성에. 네. 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세요. 뭐예요? 올림픽 대표 미드필더가 트레이드로 대전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구단 간 합의도 됐고요. 네. 이 미드필더 누구냐?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는 남쪽 간다 그랬더니 경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 이거 어제 나온 얘기인데 굉장히 이 벌써 소문이 나는구나 이거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남쪽 간다는 건 북쪽에 뛰는 선수의 확률이 있는 거네요. 어쨌든 남쪽이 아니라 어쨌든 대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네, 네. 예,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번 주 본격적인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가장 시끄러운 구단이 아닌가 좀 싶은데요. 이럴 줄 몰랐어. 창단 최고의 성적을 지난 시즌 내고서도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광주 썰 풀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도대체 광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네. 담당 기자 만 기자가 네. A부터 Z까지 한번 전해주시죠. 어제 이거 통화하느라고 한 2시간을 넘게 감독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걸 좀 요약해 보면 광주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창단 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있었던 거기서부터 짚어야 되는지 뭐 지금부터 짚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시 감사 결과가 나오고 수사가 의뢰하고 뭐 구단 흔들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식으로 좀 역순으로 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들으실 때. 요거를 만 기자가 그러면 완전히 딱 새로 맞춰준다는 네, 얘기죠. 제가 취재한 내용 토대로 시간순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도가 약간 한쪽으로 좀 치우친 감이 있거든요. 특정인에 대해서. 근데 그걸 떠나서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광주가 2010년에 창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창단 2년 만 2012년의 내용을 한번 겪습니다. 네. 당시 뭐 창기자도 알겠지만 당시 단장과 감독이 마찰을 빚었죠. 이것 때문에 저희 회사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이로 인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뭐 폭로가 나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뭐 그만둔 분들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세력끼리 정치를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구단이 피해를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8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구단이 피해를 보는 건 똑같다. 예,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광주에 이런 일은 비슷한 일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했겠죠. 네, 조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사 사장인 정원주 대표가 2013년 6월에 취임을 하는데 그 이후로 선수단은 롤러코스터가 있었죠. 승격 강등, 승격 강등. 하지만 구단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이 문제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렇죠.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던 건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어쨌든 드러나진 않았어요. 네, 큰 일은 없었다는 네.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단 직원 A씨를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아, 이분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죠. 네, 이미 뭐 직책과 이름을 알만한 분들은 축구에서 다 아는데 혹시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로 칭하겠고요. 그 상대방은 B씨로 칭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A씨가 누구냐 하면 최근 기용옥 현 부산 아이파크 그리고 과거 광주 FC 단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취업시켰다 하는 그 바로 그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쪽 업무를 보게 처음부터 봤는데 누군가의 말로는 이래요. 목포 시절, 그러니까 지금 광주 클럽하우스 생기기 전에 목포에서 생활했잖아요. 목포 시절 선수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감독도 아무 말 못했다. 근데 누구 말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분명히 그 뭐 연차나 경력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영향력은 분명히 조금 있었다. 그러니까 두 말이 어디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젊은 나이에 목소리를 냈던 건 분명해요. 이분이. 어쨌든 구단 내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건 네. 분명하고 그렇죠. 예. 네. 이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네.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A씨가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년인가 있다가 이제 정직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거예요. 정직원 되면 확실히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수당 같은 문제가 있어서 좀 덜 들어오긴 했겠죠. 월에 버는 수익이 더 덜 들어오기도 했겠고 이제 결정적으로 선수단에만 있다가 사무실에도 좀 출근을 해야 되죠. 정직원 되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에 왔는데 이제 A씨 눈에 사무국장인 B씨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B씨에 대해서도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큰일은 없었지만 이 B씨에 대해서는 구단 안팎에서 뭐 하는 분이냐, 뭐 출신이 어디냐부터 해서 예전에는 뭐 무슨 그 단장 회의 같은데 이분이 갔는데 5분 만에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구단 단장이나 뭐 국장들이 뭐야? 광주는 별로 뭐 이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런 행태를 보였던 분인데 어쨌거나 A씨 눈에 B가 나오죠. B가 들어오죠. 그래서 A씨가 이제 어디 언론사에다 제보를 하죠. B씨가 뭐 근무 끝나고 추가 수당을 뭐 부당 취직을 했다더니 뭐 승리 수당, 뭐 우승 수당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더니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또 광주시 게시판에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주 FC 구단을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민 구단이니까 당연히 시민 그렇죠. 구단이니까 예. 그런 어떤 계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좀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예 상주를 하면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3달 넘게 조용했어요. 맞아요. 저도 매일 그 광주 관계자 전화하면 뭐 조만간 발표하겠죠. 하겠죠. 근데 그게 10월, 11월, 12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팬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3달이나 이러니까 뭐야 이거 지들끼리 그냥 여기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광주시도 똑같은 데네. 막 이렇게 나왔어요 팬들은. 예. 왜냐면 여기서 그 저희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항상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털었는데 저희끼리 말로 털었는데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감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광주 내부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대로 끝나겠구나. 그냥 빈손 감사로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저분만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뭐 근데 그분도 이제 안 나간다고 하니까 B 씨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다른 게 탁 터집니다. 그게 바로 기영옥 단장이 광주 단장 시절 구단 예산 300만 원을 사적으로 썼다가 뒤늦게 상환한 사실. 이걸 감사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 장부를 보면 나오죠. 장부 보면 무조건 나오죠. 통장 같은 거 보면 무조건 나오니까. 네. 근데 기 단장도 이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건 100%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뭐 투자 쪽에 그 돈을 썼다가 뭐 다시 갚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시 감사위에서 기 단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감사가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건이 이제 시작은 A씨가 국장 B씨와 그리고 운영팀장 C씨를 뭐 고발하면서 시작된 스토리인데 갑자기 기단장이 튀어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주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했죠. 대변인이 재창단에 준하는 혁신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의 와중에 이제 정원주 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대표 공석이죠. 단장 없죠. 감독도 이제 박진성 감독이 서울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새 그 수장이 다 빠지는 상황에서 이 세 자리를 시에서 채우겠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의 뭐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갑자기 이게 불씨가 커져서 이런 큰 대형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게이트가 돼버렸어요. 게이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9일, 그러니까 제가 대본을 준비한 현재 버전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팬들의 관심 사일 수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도 중고나방하는 것 같은데 잘 따라오고 있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측이 당연히 쉽지 않아요. 왜냐 감사도 예측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시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안을 낼 거고 그에 맞는 대표 또는 단장을 내릴 것 같아요. 축구인이 아닐 거라는 확률이 높아 보이고 시 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구단의 방향성을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게 한편으로는 C랑 가까운 사람이면 아무래도 그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축구를 잘 모르다 보면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됐든 좀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감독이 이제 스톱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전에 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는 발표하려고 리스트 다 추리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올 스톱. 시에서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 예, 감독이 스톱되니까 밑에 그 선수단도 다 올 스톱이에요. 올 스톱이지. 에이전트가 이렇게 차 끌고 와서 우리 선수 뭐 다른 데 보내야지 아니면 우리 선수 재계약 좀 해주세요 하려고 가고 있는데 지금 방향을 트는 거지. 유튜브에서. 아니 왜냐면은 결제할 라인이 없으니까. 없어.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운영팀장까지도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선수단 자체가 올 스톱입니다. 전 여기에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뭐 내부 고발이 있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근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선수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작년에 열심히 해갖고 올해 좀 대우를 받고 싶은데도 뭐 다음 선수단 구성을 해야 되는데도 구단과 프런트와 선수단이 조금 피해를 입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예, 그래서 8년 전에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광주가 이제 막 창단해갖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큰 신경을 쓰는 구단이 아니었어요. 그치.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그치. 그때는 시행착오였는데 지금은 네.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커버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그 전용구장도 개장을 하고 6강까지 올라가갖고 감독들도 막 이력서 넣잖아요. 유명한 감독들도. 그런 구단이 되고 있고 이제 대구 FC로 가는 어떤 태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와서 구단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 광주 담당 기자로서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단 처음으로 6강까지 오른 시즌에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미 드러난 마당에 깔끔하게 싹 정리하고 네. 그러고 나서 새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네. 같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좀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울한 소식 계속했으니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저희가 방송이 오늘은 1, 2부가 아니거든요. 네.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주말용 아니구나. 떡밥 좀 던져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울 이랜드가 정정용 감독의 애제자 영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강인을 네. 자, 두 번째. 네. 자, 지방의 원클럽맨이 팀을 떠난다고 합니다. 원클럽은 요새 많이 없습니다. 한번 네. 한번 알아봐 세 보시면 번째는 만 기자가 한번 해주실까요? 네, FC 서울이 영입 임박이라고 기사가 났던 선수 영입을 장담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어요. 네. 네. 이종료가 일단 있고 연봉도 꽤 높아서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조금 벅찬 액수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넘어가니까 뭐 서울이 네. 돈이 없는데. 그렇죠. 네. 자, 수원도 하나 뭐 있지 않아요? 네, 수원 FC입니까 삼성입니까? 삼성. 네. 수삼이 측면 자원을 원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돌았는데 뭐 수비수가 아니라 윙어입니다. 네, 지방구단에 틀을 붙여야 돼. 특급 윙어입니다. 네. 예. 이 정도면 뭐 주말 떡밥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몇 개도 아껴두고 있고 막 그렇긴 한데 네. 일단 주말 동안 더 많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뻘만시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